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맘 오유진입니다. 이번에 새로 기획한 초등 월별 다이어리인데요. 요즘에 화두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 서울대 인재상입니다. 모든 입시에 적용되죠. 출발이 저는 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초등맘이 우리 자녀와 함께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 분명히 좋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9월, 10월에 초등 월별 행사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9월, 10월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키워드가 10개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교과, 두 번째, 늘봄학교 신청, 세 번째, 학부모 상담 신청, 네 번째, 현장 체험학습, 다섯 번째, 가을 운동회, 여섯 번째, 추석, 한글날, 과학관, 미술관, 세계유산축전, 전국 미술축제, 자율휴업일. 와, 이 타이틀만 봐도 얼마나 풍성한 9월, 10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9월, 10월 월별 다이어리 목차입니다. 자, 굉장히 풍성한 활동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9월, 10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들. 9월, 10월에는요 2학기 주요 학사 일정들이 집중이 돼요. 현장 체험학습, 가을 운동회, 학부모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이네요. 자, 교과 평가 계획도 있습니다. 1학기에는 학생들이 적응할 기간을 한 달 정도 뒀다면요 2학기에는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바로 교과 학습에 들어가고 평가 운영 계획에 따라서 평가도 진행되게 됩니다. 1학기에 연습했으니까 2학기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가을 축제와 행사,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교내 및 지역 곳곳에서 열려요. 그래서 자녀의 체험 활동 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행사에 관련된 다이어리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일정도 정리하고 학습 관리 계획도 만들고 교회 활동 리스트를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 샤론코치 TV 초등 월별 다이어리. 자, 9월, 10월 초등학부모 체크리스트 준비했습니다. 투두리스트, 학교생활, 학습관리, 교회활동으로 나눴습니다. 투두리스트 첫 번째, 학교생활입니다. 2학기 학사 일정부터 확인을 해야 학교 홈페이지나 이알림이 공지사항에 보면은 2학기 학사 일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현장 체험학습, 가을 운동회, 독서축제 주간 등을 확인해서요 미리 표시를 해두고 특히 체험학습이나 가을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시간이 언젠지 확인을 하셔서 필요하면 아이 학원 스케줄 같은 거를 미리 조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행사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워킹맘들은 또 휴가 계획도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고 만일에 동생이 있으면 또 동생을 돌봐줄 분들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은데요. 학부모 상담 신청도 2학기에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안내가 오거든요. 근데 미리 2학기 상담 신청 기간이 언제구나 알고 계시면은 스스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쯤에 이제 나는 상담을 신청해야지 계획을 잡아뒀다가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아이 학원 가는 시간에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2학기는 1학기 동안 선생님이 관찰한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0월 재량 휴업일 및 연휴 계획이 있습니다. 10월에는 명절과 공휴일 사이에 이제 휴일이 아닌 날이 끼어있기도 해요. 그런 날 학교에서는 자율휴업일로 지정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족 나들이나 여행 계획을 많이들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혹시라도 세우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많은 정보들 드릴 테니까요.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량 휴업일이 이제 점점점 연휴랑 붙어서 긴 시간을 학교 안 가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집에 있는 우리 에듀맘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워킹맘들은 회사 휴가랑 겹치지 않으면 좀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연습을 미리미리 하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늘봄학교 신청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이제 늘봄학교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보통 8월에 개학을 해서 8월 말에 신청이 끝난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놓치셨더라도 녀석이 남아있는 경우 후기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혹시라도 놓쳐서 아쉬워하시고 계신다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취소된 거 있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더리스트 두 번째, 학습 관리 측면입니다. 2학기 교과학습 평가 운영 계획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홈페이지나 ER리미를 보시면 과목별 평가 시기, 방법, 범위 등이 나와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미리 출력을 하시고 아이랑 함께 보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쯤 이런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 알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이한테 학습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훨씬 많이 되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모르면서 수업을 듣는 거랑 내가 2주 후에 시험이 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하면 알면 얘가 집중력이 달라지죠. 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평가 같은 거는 엄마들이 아예 그냥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초등 때 잘하면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초등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다고 일제고사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평가들도 소홀히 하는데 이런 거를 잘해야지 나중에 큰 평가도 잘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투도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교회 활동입니다. 딱 눈에 띄는 게 독서의 달이라는 게 있네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9월 독서의 달로 지정을 했어요. 교내에서도 독서 축제 기간을 두고 아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도 하고요. 지역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막 천고마비 막 이러면서 가을은 독서의 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책 읽기 힘든데 도서관이 그렇게 시원하다고.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추울 수 있습니다. 얇은 겉옷, 얇은 가디건은 필수다. 그게 없다면 스카프라도 하나 가져가시면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주 가시나요? 아이랑 시간이 나면 먼저 떠올리는 곳이 도서관이 되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하고 쾌적하고요. 요즘에는 신간 도서들이 정말 빨리빨리 잘 채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간 도서를 신청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구입해 달라고. 그럼 더 바로바로 받을 수도 있고, 외국에 특히 나가보면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네. 우리나라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2번은 가죠. 예, 재밌습니다. 두 번째, 관심 분야 전시 및 축제 일정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있죠. 네, 곳곳이 축제로 막 들썩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다양한 전시나 공연, 축제 소식들 저 알려드립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가을을 즐겨요. 9월, 10월은 풍성하게 즐기기 좋은 달.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가을을 만끽해요. 집 주변에 있는 도서관, 우리 동네에 있는 미술관이나 과학관이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시고, 우리 초등 월별 다이어리가 이런 거 알려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아마 오여진 쌤이 정말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독서의 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슬로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읽기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맑음. 워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중요한 가치를 잘 전달하는 이제 교내 도서관 및 학급 독서 행사, 또 지역 도서관, 그리고 야외 도서관 이런 게 있습니다. 교내 도서관 및 학급 독서 행사가 진행돼요. 이제 독서 스탬프 모으기, 그다음에 독서 골든벨, 책 만들기, 독서 감상문 쓰기, 그림책 전시회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이제 교내 도서관 게시판이나 알림장으로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잘 챙겨보시고 책 선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좀 주도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거를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계되는 걸 여러 번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애가 만화책만 읽어요, 뭐 재미있는 것만 읽어요, 막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당히 믹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권 읽는다, 엄마가 한 2권 정도 선정해주고. 근데 엄마의 선정이 아이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연결시켜준다면 아이는 그게 엄마가 골라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아웃풋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읽는 것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자기만의 또 생각을 하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지역 도서관에 가끔 가다 보면 유명 작가들이라든가 신간 작가들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북독화하는 거 많죠. 찾아보니까요, 서울시에서만 1,6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오, 해요. 엄청난데요?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벌써 행사 공지가 올라온 곳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네. 참여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주는 다니지 말고 그냥 아이가 특히 관심 있고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거 북독화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그 책을 사서 읽고 가는 거예요. 네. 인간은 내가 아는 것을 누가 말했을 때 더 호기심을 갖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독후를 좀 선정하시면 꼭 책을 읽고 가서, 그리고 또 책을 읽었어요. 읽은 책을 가져가요. 그러면 저자 사인 받기 쉽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자가 초등학생이 자기가 쓴 책을 읽고 와서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아이는 저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책을 더 좋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이 센스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도서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야외 도서관인데요. 서울시청 앞 책 읽는 서울광장이 있고요. 광화문에 광화문 책마당, 그리고 청계천에 책 읽는 맑은 냇가.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이나 그냥 잔디에 뭐 의자 같은 거, 아니면 요즘 왜 쿠션, 예쁜 쿠션들 많죠. 누워있는 쿠션들,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간 허세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분위기를 즐긴다면 진정한 독서까지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무드가 좋아서 해보다가 책의 매력에 빠지면 어디에서든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을 것 같고, 시원한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또 그런 쿨매트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미있게.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네.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과학관 특별전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과학관에 아이랑 가보면요, 아이 눈이 막 번쩍 뜨이는 게 느껴져요. 책에서 지식으로 이제 알고 있던 것들이 눈앞에 막 펼쳐지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관 전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곳을 뽑아봤거든요. 우리 오 선생님이 픽하셨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다니와 양자 나라의 앨리스 큐빗에서 큐비트까지 10월 12일까지 전시한다고. 우리가 과학관에 가서 이제 새로운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상식들을 배우는데, 학생들은 교과서 연계되면 훨씬 더 자신감을 얻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 연계가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고학년 수학과학의 기초 개념을 확장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출발이요, 모든 활동은요, 처음에 교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한 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 하겠어요? 관련된 책도 보고 검색해서 영상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 그게 전시되어 있는 과학관까지 가는 거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요, 그거는 진짜 이 아이의 지식이 돼요. 우리도 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정리해야지만 내 거가 되지. 우리는 망각하는 동물인데 기억 못합니다. 특히 이런 과학은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뭐를 실물로 봤을 때 그 떨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과 연계, 체험학습, 그리고 창의성, 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들어가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를 보면서 내가 교과서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한다면 너무 그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놀라운 자연사, CITES 소규모 특별전이라는 게 10월 6일까지인데요. 불법 밀수와 유기로 고통받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전시라고 하네요. 이런 전시도 있어요? 네, 요즘 아이들 동물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학교에서 멸종위기 동물 그리기 이런 수업도 하거든요. 아이도 좋아할 것 같지만 왠지 부모님들도 엄청 진지해지지 않을까. 의인이 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뇌과학 특별전 신기한 뇌 세상이 9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몸의 신비, 뇌 기능과 구조 탐색인데, 특히 요즘은 의대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아마 이 인체에 관련된 이 전시회는 항상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가보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전시회 포스터인데 저는 처음에 책 표지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추천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술관, 박물관,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미술관, 박물관 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근하고 예술적 감각, 소양을 발달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작품으로 연결한다라는 건데요. 요것도 포스터예요. 너무 예쁘다. 전시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전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 사실 앤서니 브라운전은 이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전시가 정말 특별하다 느꼈던 게 앤서니 브라운 작가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림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책의 내용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 전시관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홀린 듯이 빠져들어서 예. 미디어 아트는 이제 좋은 점이 텍스트나 아니면 여든 지면에서 보던 거를 화면 속에서 영상으로 만나는데 나와 동화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참 강점이죠. 맞아요. 미디어 아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이제 부산에서도 전시가 있네요. 지금 부산 시립미술관이 리노베이션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우환 공간을 무료로 네,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우환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 미술 세계에서 뭐 잊을 수 없는 분이고 네. 특히 외국에서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참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최고 수준의 이렇게 작품을 보면 일상에서 이 눈이 뜨인다고 할까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전 아이들한테 그림을 많이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죠. 자, 양구 박수근 미술관도 있네요. 네, 강원도 캠핑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박물관에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연못도 있고 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새들이 정말 많고요. 곤충도 많아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시도 정말 좋았던 게 박수근 선생님께서 네. 일제강점기부터 6.25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서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돼 있어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기도 참 좋았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골의 풍경들을 약간 판화처럼 그리시잖아요. 느낌이 아이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행할 때 맛집만 찾지 말고 지역의 미술관을 좀 찾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1박 2일로 머무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역의 미술관을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손님이 저 포함해서 한 10명도 없어요. 맞아요.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향토적인 또 이 푸근함이 있어요. 요즘은 앱으로 오디오 해설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대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요, 박물관 문화향연이라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있고요. 코드 네임 X라는 것들도 있고요. 자, 용산의 전쟁기념관에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네요. 네, 쿠푸항의 피라미드라고 VR 체험 몰입형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가봤는데요. VR 안경을 딱 쓰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요. 네.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떨어질까 봐서. 네. 정말 몰입해서 이제 서울에 아니면 부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 사는 지자체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인젠한다. 샤론 코치 TV 초등 월별 다이어리. 가을을 만끽하는 전국 주요 축제가 있습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에서 곳곳에서 행사들이 있네요. 지금 9월, 10월에는요, 경주와 순천,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세계유산축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경주는 이제 저희 때는 수학여행입니다. 네. 네.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거랑 어른이 돼서 이 신라시대와 함께 한다는 거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그 봉사하시는 해설사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꼭 아이랑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이나 고창 지역에 많은 또 유산들이 있죠.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네. 실제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가보면 고인돌이 이렇게 많았어? 카트 같은 걸 타고 구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또 아이들한테 큰 재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에 가도 고인돌만 보는 투어도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미리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갯벌이 왜 생겼는지, 또 고인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 알고 가면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술 축제가 있습니다. 서울, 광주, 청주, 대구, 부산, 전북,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미술 축제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최근에 바뀐 거는 이제 예전에 뭐 갤러리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점을 우리 집에 가져오자. 그런 또 트렌드가 있어서 키아프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많이 사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투자 개념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가 어떤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림 한 점을 선물하자, 이런 게 또 아름답더라고요.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아시아프,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세계 서해 전북 비엔날레, 청주 공예 비엔날레, 대구 사진 비엔날레, 부산 바다미술제. 지금 보시면요, 수묵화를 하느냐, 서예를 하느냐, 공예를 하느냐, 사진을 하느냐 다르고, 또 테마를 부산 바다, 바다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조형을 만들거나 많이 할 수 있겠죠. 테마별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화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립니다. 티켓은 보통 2, 3주 전에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8월 말, 9월 초쯤에 예매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라인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예매할 때요, 숙소도 같이 예매해요. 이때 부산은요,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 숙소가 거의 기장이나 좀 멀리서 숙소 정하셔도 되고, 부산이 워낙 지하철도 좋고 대중교통 좋거든요. 젊은 친구들은요, 이때를 전체를 갖다 부산에 살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랬어요.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내려가요, 부산에. 네, 그래서 숙소를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고, 그리고 하루에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편을 보더라고요. 여튼 이것도 뭐 세계적인 행사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국 과학축제입니다. 세종과학집현전 같은 경우엔 드론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드론도 많이 좋아하는데 너무 관심 많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에 관련된 또 행사들도 있죠.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청주박물관 같은 곳에서는 매년 한가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도 네,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한복 이때 한번 입어봐야죠. 네, 한복 입고 귀여워요. 가면 무료 입장. 그리고 요즘은 또 한복이 이렇게 고궁하고 잘 어울려서 예쁜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유적지도 많아요. 그런 데 가셔도 됩니다. 이제 국군의 날 행사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해요. 국군의 날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하고요. 또 국군의 날이 아니더라도 블랙이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10월, 9, 10월 행사 일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사시는 분들 성남 에어쇼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전국에서 에어쇼가 있어요. 되게 많네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개막식에서도 할 거고, 스페이스 챌린지에서 기획에서도 할 거고, 재밌을 것 같아요. 광주, 경주, 서산, 세종, 그다음에 백제문화재, 포천 많네요. 아이들이 아마 너무 좋아할걸요. 실제로 보면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다. 네, 9월, 10월 일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해보면 좋겠다, 꼭 챙겨야겠다 하는 것들 달력에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아이 수첩에 표시해주면 아이가 볼 수 있고, 출력을 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이런 걸 하게 되네, 이때 이거를 챙겨야 되네, 이런 준비가 돼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 그 탁상 다이어리 있잖아요. 금토 일까지 다 돼 있는 거, 7칸이 있는 걸 하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을 한 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좁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칸이 큰 거, 그거를 해서 아이 책상 왼쪽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 핸드폰에 아이가 그거 보고 입력하라고 하고, 또 우리는 또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여기저기 있으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9월에 3분기 늘봄학교 신청 기간 해놓으셨고, 7일날 키아프 간다, 20일날 과학관을 간다, 26일날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더라, 7교시 과천과학관, 광화문 책마당을 간다.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이랑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은 합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통보. 그런데 혹시 우리 광화문 책마당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거 다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무슨 책 읽을까? 어떤 거 할까? 사실 책마당 가서요. 꼭 책만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크로키 같은 거 작은 그 스케치북 준비해서 아이들 이렇게 그리면 괜찮지 않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책마당에서 보면 네. 광화문 기와 지붕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진은 약간 셔터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서 안 되고요. 그림 그리는 거 정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학관도 과학관을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어디를 집중해서 볼지 그리고 네가 궁금한 게 뭔지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수첩에다가 미리 써놓고 이거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부탁드려요. 아이가 기록하는 다이어리. 코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경험은 기록으로 남겨두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정말 짧게 남기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재산이 맞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 훨씬 그 활동을 스펙으로 만들어라 네. 하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 기록이 남아야 되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왜 작은 파우치 있죠. 신발 살 때 주는 것도 있고 끈을 잡아당기면 네. 거기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냥 때려 넣어서. 근데 구겨지지는 않게 그걸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동 시간에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바로 신선하게 말해야지만 아주 솔직하게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뜸을 들이면 또 다른 게 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살짝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네. 양해 하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항상 뭔가 자료가 될 만한 걸 모은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사진, 티켓, 소책자, 브로셔들도 많이 줄 거고 기념품도 있을 것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 느낌, 가족 또는 친구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배운 점, 다짐, 계획, 그 다음에 가보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적어본다. 그래서 홍보고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활동 보고서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9월, 10월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있고 우리 주변에 지자체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고 또 전국에서 어떤 게 있다고 안다면 우리가 스케줄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아드님은 어때요? 저희 아들은 이런 게 있대 이러면은 무조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보여주면 안 되고 정말 제가 먼저 보고 이런 것들 가보면 좋겠다. 엄마가 MD 역할을 해야 네. 먼저 1차적으로 체크해 놓고 제시하고 상당히 여러분들 초등 월별 다이어리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예, 이걸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개라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